이상형 트임해도 되나요? 이런 눈은 트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눈은요? 네, 이런 눈은 하면 아주 효과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바인 성형외과 송선호 원장입니다. 트임 성형은 눈의 답답한 부분을 시원하게 틔워줘서 크고 예쁜 눈을 만들어주는 수술이죠. 그런데 트임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눈의 형태에 따라서 또 피부 두께, 지방량, 눈 주변 골격 등 여러 조건에 따라서 트임 성형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도 앞트임하면 저렇게 예뻐지겠지? 나도 뒤트임하면 저렇게 눈이 커지겠지? 하고 무조건 수술을 결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수술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눈이 수술 후에 효과가 좋은 눈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제가 트임 성형을 추천하는 케이스와 추천하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임 성형은 당연히 눈의 앞쪽 트임과 뒤쪽 트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흔히 트임 성형의 종류에는 앞트임, 윗트임, 뒤트임, 밑트임이 있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편의상 또는 여러 이유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 앞트임과 윗트임은 별개의 수술이 아니고 같은 수술입니다. 앞트임은 눈의 앞머리 쪽에 몽고주름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수술이고요. 쌍꺼풀 라인을 높이는 경우에 답답하게 막힌 앞쪽의 피부를 위쪽으로 살짝 터줘서 쌍꺼풀 라인이 더 자연스럽게 접히게 도와주는 수술입니다. 앞트임을 하면 피부로 덮여서 가려져 있던 누호가 적정량 드러나면서 좀 더 서구적이고 시원한 눈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앞트임과 윗트임을 마치 별개의 수술처럼 설명하기도 하고 각각 따로 진단하기도 하는데 쌍꺼풀 시작하는 부분과 앞트임이 끝나는 부분이 대부분 거의 붙어 있게 되는데 그 사이 공간에서 사실 윗트임이라는 수술을 물리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윗트임의 효과를 앞쪽 쌍꺼풀 라인을 대각선으로 45도 방향으로 쌍꺼풀 라인을 넓히는 효과라고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손을 이렇게 피부를 들면서 보여주시잖아요. 이 라인을 높이는 거는 말 그대로 쌍꺼풀 라인을 높이는 쌍꺼풀 수술의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쌍꺼풀을 더 높일 수 없다면 눈썹을 들어올리는 이마거상 수술을 통해서 라인 위쪽의 피부를 올려주는 것이지 트임 수술의 효과가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뒤트임과 밑트임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뒤트임과 밑트임으로 눈이 길어지고 눈꼬리가 내려가면서 시원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뒤트임은 눈꼬리를 가로 방향으로 끊어서 1, 2mm 정도 벌려놓을 뿐이고 밑트임은 가로 길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는 하안검의 중간 부위를 아래 방향으로 내려서 커브를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두 수술 모두 수술 원리상 수술 효과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뒤트임과 밑트임이라는 수술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결막 쪽에도 절개를 하지 않고 눈꼬리 아래쪽에 피부 절개를 해서 눈이 가로 방향으로 길어지고 아래쪽 방향으로 살짝 내려가서 눈꼬리를 대각선 안쪽 골막에 고정해서 옮겨주는 러블리 트임이라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몽고주름이 눈 앞머리 쪽을 많이 가리고 있어서 누호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앞트임의 효과가 당연히 좋습니다. 몽고주름이 있으면 눈 앞쪽의 눈동자가 이제 피부에 많이 덮여 있어서 답답한 인상을 주기도 하고 눈두덩이가 이제 두툼해 보이기도 하고 눈 사이가 멀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트임을 하면 이런 답답함이 종합적으로 좀 개선이 되면서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 쌍꺼풀이 흔히 말해서 이제 라인이 먹혔다고 하죠. 얇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몽고주름이 아주 심하면 쌍꺼풀이 있어도 몽고주름을 타고 안쪽으로 말려서 겉으로 쌍꺼풀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눈 앞쪽을 터주면서 쌍꺼풀 수술을 하면 쌍꺼풀이 앞쪽부터 라인이 좀 드러나게 되면서 더욱 크고 예쁜 눈이 됩니다. 세 번째는 미간 자체가 넓은 경우입니다. 눈 사이가 멀어서 인상이 답답하거나 좀 세련되지 못한 느낌이 드는 것이 고민이라면 앞트임을 했을 때 눈 사이가 덜 멀어 보이는 느낌이 들면서 더욱 균형 잡힌 조화로운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하면서 이제 미간 사이 거리를 보통 재보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33에서 34mm 정도 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미간 사이 거리가 30mm보다 좀 가까우면
아무리 몽고주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트임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트임은 눈 앞머리를 터서 미간 사이 거리를 눈을 더 가까워 보이게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금 하더라도 미간 사이 거리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미간이 좁은 분이 앞트임을 했을 때 눈이 약간이라도 더 몰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의 경우라도 만약에 얼굴이 아주 작고 코의 좌우폭이 아주 좁은 분이라면 몽고주름을 아주 조금만 줄이는 선에서 앞트임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성형수술이라는 것은 보기에 예뻐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굴의 조화로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간 사이의 거리도 중요하지만 눈 길이나 코의 폭이나 얼굴의 크기나 얼굴의 가로 세로 비율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누호가 많이 보이면서 색이 아주 붉은 경우라면 앞트임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누호는 이 눈 앞머리 쪽에 드러나는 빨간 살을 말하는데 이 누호의 색이 빨갛지 않거나 크기가 아주 작은 분들의 경우에는 앞트임 후에도 수술한 티가 거의 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누호의 크기가 아주 크고 빨갛게 보이면서 아주 많이 드러나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트임을 하게 되면 앞트임을 조금만 하더라도 아주 수술한 티가 많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눈의 비율 자체가 아주 가늘고 긴 느낌의 눈이라면 앞트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날카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로 길이가 더 길어지면서 세로폭은 더 짧아 보이게 돼서 어색한 과한 느낌의 눈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앞트임을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쌍꺼풀 라인을 좀 앞쪽부터 어느 정도 보이게 라인을 높이면서 같이 수술을 해주게 되면 좀 더 보기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러블리 트임이라는 수술은 눈이 전체적으로 길어지고 약간 내려가는 방향으로 보이게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눈꼬리가 좀 올라가 있는 경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눈의 앞머리에서 눈꼬리 부분을 가상의 선으로 연결했을 때 눈꼬리 쪽이 5도에서 6도 정도 살짝 올라가 있으면 가장 보기 좋고 시원해 보이는 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각도보다 눈꼬리가 더 올라가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인상이 좀 날카로워 보이고 좀 매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뒤트임, 밑트임 수술 방법으로는 눈꼬리의 위치를 바꾸면서 이 각도를 낮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때 러블리 트임으로 눈꼬리를 바깥쪽으로 아래쪽으로 골막 쪽에 고정해주면 훨씬 더 시원하고 선한 청순한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굴 바깥쪽에 여백이 조금 많아 보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난 얼굴의 골격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눈꼬리의 위치는 러블리 트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눈꼬리의 길이를 최대 길이로 만들면서 검은 눈동자 바깥쪽의 흰자 면적을 대각선으로 넓혀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얼굴의 여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의 가로 길이가 짧은 꼬막 눈에서도 러블리 트임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좋습니다. 눈이 깊은 한모란의 경우에는 대부분 눈꼬리가 올라가 있기 쉽습니다. 러블리 트임으로 눈꼬리를 대각선 방향으로 충분히 내려가는 방향으로 고정해주면 올라가 보이는 매서운 느낌의 눈매도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눈 자체가 크고 돌출하는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러블리 트임에 매우 유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돌출하는 경우에는 보통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눈꼬리에서 고정하는 골막 안쪽까지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고정 위치를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보다는 가로로 길어지는 방향으로 잡아서 눈이 시원해 보이게 러블리 트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러블리 트임을 추천하지 않는 유형은 눈꼬리가 골막에 완전히 붙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할 때 이 눈꼬리를 고정하는 위치를 제가 확인하게 되는데 눈꼬리가 골막에 완전히 붙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러블리 트임을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공간은 있지만 피부 탄력이 너무 좋아서 이동 자체가 어렵거나 고정을 해도 이 강한 피부 탄력 때문에 유지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도 제가 수술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너무 여러 번 타 병원에서 절개 뒤트임 수술을 받으셔서 러블리 트임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안검 탄력이 너무 약해서 건조한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 러블리 트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혼자서 판단하시기보다는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러블리 트임 수술 효과를 보기 어려운 유형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내 눈이 어떤 유형인지 러블리 트임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눈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예약 후 내원해 주시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트임 성형을 추천하는 유형과 추천하지 않는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수술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똑같은 결과를 내지 않는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천천히 눈을 살펴보시면서 내 눈은 어떤 모양인지, 어떤 트임을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눈에서 개선하고 싶은 방향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내원하셔서 편하게 질문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솔직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인 성형외과 원장 송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